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해군성 고위 관계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수십 년간 꿈꿔온 것을 한국이 단숨에 현실로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발표는 마치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듯 전 세계 방위 산업계를 순식간에 뒤흔들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에 한국이 감히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도전이 단순한 경쟁이 아닌 협력의 제안이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해군조차 미친 짓이라고 불렀던 그 아이디어, 과연 한국은 어떤 비밀 병기를 숨기고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불과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세계 항공모함 전력의 상징인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함. 이 거대한 해상 요새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훈련을 마치고 모항으로 돌아가던 중 예상치 못한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핵심 시스템 중 하나인 EMALS 전자기, 항공기 발사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EMALS는 기존의 증기식 캐터펄트를 대체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미 해군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개발했지만 잦은 고장과 불안정한 성능으로 꼴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항공모함의 작전 효율성을 좌우하는 심장과 같은 존재였기에 고장 소식은 미 해군 당국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미 해군 기술팀이 총동원되었지만 문제의 원인은 쉽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복잡한 시스템의 오류는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한숨만 내쉬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때 한 기술 관료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의 말에 회의실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그것도 군사기술 분야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미국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 정부에 비공식적인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뜻밖에도 매우 신속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지 단 하루 만에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여러 민간 기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기술지원단이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들은 이들의 젊은 나이와 여유로운 태도에 의아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그들의 눈빛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말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공모함에 탑승하자마자 고장난 EMALS 시스템에 빠르게 접근했고 미 해군 전문가들이 수십 일 동안 찾아내지 못했던 문제의 핵심 원인을 단 몇 시간 만에 파악해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복잡한 회로도와 소프트웨어 코드를 마치 자신의 손바닥 보듯 분석했고 미 해군 기술진이 놓쳤던 미세한 전류 흐름의 이상 신호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그 순간 미 해군 기술진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존경의 빛이 교차했습니다. 한미 해군 기술 장교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만 10년이 넘는 시간을 쏟았는데 그들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통찰력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라고 말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예지 보전 시스템까지 제안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AI를 기반으로 EMALS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고장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자동으로 수리 권고를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었음에도
결국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를 한국이 단번에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모든 방위 산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비밀을 쥐고 있었을까요? 전 세계가 미쳤다며 경계하는 이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비단 이번 항공모함 사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수년 전부터 미국 국방부와 CIA 등 주요 정보기관들은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 속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 한국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성공적인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이 단독으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를 넘어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보란듯이 성공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성공을 향한 집념과 문제 해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최첨단 전투기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F-22 랩터, F-35 라이트닝 II와 같은 전투기들은 수십 년간의 연구와 수백억 달러의 개발비가 투입된 결과물입니다. 특히 F-35의 경우 1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공동 개발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술적 난관과 예산 초과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연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단독으로, 그것도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이뤄냈습니다. 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는 F-35의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때마다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실패를 예상하지 않는 것처럼 오직 성공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우리에게 충격과 동시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기술력의 발전만으로 미국이 한국에 주목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급부상,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역시 미국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 중요한 배경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특히 항공모함 전력과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전통적인 군사 강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견고한 군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반도체, IT,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국방 분야에 접목시키는 속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이러한 배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언론 보도나 보고서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직접 한국의 힘을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초고층 빌딩 화재 진압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초고층 빌딩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가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대부분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던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 아래 한국의 첨단 기술들이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 사회에 어떤 가치관이 녹아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초고층 빌딩 화재 진압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레이저를 활용한 소화 방식, 로봇 소방관 투입, 그리고 건물 내부의 소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지만 실용화에 성공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각 건물의 설계가 제각각이고 소방 시스템 역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신축 건물에 동일한 표준 시스템을 적용하고 이를 도시 전체의 재난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이 즉시 건물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진압 작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 미국 소방 전문가 어시는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인 우수성을 넘어 사회 시스템 전체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통찰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우리는 너무 많은 규제와 이해관계에 얽매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한국의 힘이 단순히 기술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방문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무서우리만치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고 공항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시스템들은 방문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약해둔 자율주행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택시는 스스로 교통 흐름을 파악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운전석에는 사람이 앉아 있었지만 그는 거의 개입하지 않고 제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풍경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옅은 미소를 띠며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풍경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다이내믹 그 자체였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선 도심 속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활기차 보였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차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고 플랫폼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해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교통카드, 길찾기, 음식 주문, 심지어는 공공시설 예약까지 모든 것이 손안의 작은 기계로 가능했습니다. 저는 문득 미국 뉴욕의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낡고 냄새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지하철. 그리고 한국의 첨단 지하철 시스템을 비교하며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방문한 첫 번째 장소는 한 첨단 연구단지였습니다. 그곳은 마치 영화 속 미래 연구소처럼 최신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초고층 빌딩 화재 진압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한 연구원 B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통찰력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떻게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술이 없다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냅니다.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실패는 곧 성공의 어머니라고 믿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히 서두르는 것을 넘어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집념으로 승화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하며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녹아든 기술들을 체험했습니다. 식당에서는 로봇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했고 상점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계산대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삶은 편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도 저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인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저에게 먼저 다가와 길을 알려주는 시민들, 식당에서 외국인인
저에게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주는 점원들.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은 제가 미디어를 통해 접했던 차가운 첨단 사회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연결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돕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기술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기술은 사람을 향하고 있었고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 또한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경쟁력을 넘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이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항공모함이나 초고층 빌딩 화재 진압 시스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한국의 초연결 사회였습니다. 한국의 오지 네트워크는 이미 전국적으로 상용화되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공정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고 있었고 스마트팜은 드론과 센서를 통해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서로 연결되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제게 경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이미 전 세계가 한국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등 이미 세계 시장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은 무기체계에 더해 한국은 무인 전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ADD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 개발 현황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AI 기반으로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고 유인 함정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인 잠수정은 기존의 유인 잠수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심해, 탐사나 적의 해저 전력 감시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무인 전투 기술은 단순히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을 넘어 미래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한국이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KSTAR 연구를 통해 핵융합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핵융합은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궁극적인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그 실현에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KSTAR 연구팀은 이미 초고온 플라스마 이력도 48초 유지라는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한 과학자 CC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기록 경신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며 연구에 대한 강한 열정과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거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와 바이오 기술에서 한국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고 수소 에너지 기술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수소 도시라는 개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도시 전체가 수소 에너지로 가동되는 친환경 도시 모델로 이미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수소로 운행되는 버스와 택시를 쉽게 볼 수 있었고 가정에서도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이오 분야에서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바이오 기업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특정 유전자를 교정하여 유전병을 치료하는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미 긍정적인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미국 의학 전문가는 한국의 바이오 기술은 단순히 실험실 수준을 넘어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인류의 건강을 책임질 차세대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한국의 기술은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초고층 빌딩 화재 진압 시스템 외에도 한국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도시의 교통 체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었고, 스마트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에서는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말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한국의 다양한 기술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들의 기술이 단순히 돈이나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풍요롭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력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힘의 근원은 기술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성과에 감탄한 저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한 기술 개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들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철학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 시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만난 첫 번째 사람은 70대 은퇴 교사 D씨였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공원에서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젊은이들처럼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덕분에 손자와 영상 통화도 하고 인터넷으로 손주가 좋아하는 책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고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기술이 세대 간의 단절을 메우고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만난 사람은 30대 회사원 E씨였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쏟아지는 업무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씁쓸한 미소를 짓더니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저희는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단순히 남을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저보다 더 나은 제가 되기 위한 싸움이죠. 또한 저희는 혼자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 특유의 집단 지성과 상생의 가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대학교에서 만난 20대 대학생 F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동시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대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책임감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바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그들은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 기술의 목적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기술 자체의 발전에만 몰두할 때 한국은 기술과 인간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지배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한국을 경제 성장을 이룬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서 그들의 기술력과 그 기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도자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인류의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한국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빠른 속도와 도전 정신,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듣고 또 한 번의 놀라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모든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한 사례는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첨단 군사기술 분야에서 더 이상 미국의 하청업체나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핵심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단순히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함께 발전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안보 지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기술은 안보를 넘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태양 KSTAR 연구를 통한 에너지 문제 해결,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한 난치병 극복,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통한 도시 문제 해결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한국의 답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히 한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힘은 기술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도전과 협력 그리고 사람을 향한 가치관을 발견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용기,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지혜, 그리고 모든 기술의 중심에 인간을 두는 철학.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가 경악하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한 한국인 전문가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서로 돕고 우리의 기술이 인류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최고가 되는 것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경계하고 미쳤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국의 기술력에 놀랐고 그 기술력이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따라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던 대한민국, 이제 세계가 놀랄 차례입니다.